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0.3% 오르면서 코스피가 1935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상황도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 오르면서 51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80전 현재 내리면서 1129원 10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원율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리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 중형, 소형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업종별로 우위에 있는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업종이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 2.6%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현대엘리베이터 반등에 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을 했었고 오늘 역시 그 추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5%대 급등세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건설업종 쪽도 강세인데요. 현대건설 우선주가 오늘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죠. 오늘 장중에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는데 약간 내려왔네요. 9.1% 급등하고 있고요. 대림산업이 3.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1.9% 오르고 있고요. GS건설 1.7%, 현대건설은 2%대의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도 강세인데요. 삼성전자가 0.5% 오르면서 80만 원 선을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가 1.4%, 삼성전기가 1.1%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테크윈은 0.4% 오르고 있고요. LS산전 0.7%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금호전기가 0.4% 상승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1.1% 오르면서 어제 2% 상승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역시 이에 못지않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6%, 1.9%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디램 값이 이제 반등에 접어든다 이런 예상이 또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까지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금속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리가 2.6%, 쌍용량의가 2%대의 상승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글로비스는 소폭 내리고 있는데 반해 대한항공 1.1%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현대상선 2.5% 상승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인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승률이 좀 저조한 그런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 쪽에서는 약간 미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소폭 오르고 있고요. KT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0.6% 내리고 있고요. 고려아연 역시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반면에 2.5% 급등하면서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풍산이 1%대 상승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트는 0.7%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쪽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금융업종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축은행이 2.8% 오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0.5% 소폭 오르고 있고요. 등락률이 저조한 그런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이 몇몇 종목 올라와 있네요. 부국증권이 1.9% 내리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0.9%, 부산은행이 1%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역시 가벼운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좀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자, 물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을 경우에 네. 또 일부 사람들은 야, 반밖에 남지 않았네 하는 표현을 쓰는 분이 있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도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급등했죠. 네.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악재성 재료보다는 호재성 재료에 민감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악재성 재료가 발생할 때는 일시적으로 밀리겠지만 그 밀리는 폭보다는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상승하는 폭이 훨씬 더 큰 그만큼 시중에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장도 아침 시초가 금요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 비한다면 국내 증시는 다소
상승 탄력도가 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어제 미리 급등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시장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자, 겨울치고 날씨가 그래도 적당히 바람이 불어주는 서늘한 기분 좋은 날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도 오늘 금요일이라는 요일적 특성으로 인해서 상승하면 단기 이익 실현, 차익 실현하겠다는 매도세가 출회되겠지만 오히려 하락할 때 빠지면 사겠다는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지금 싸게 주식을 사고 싶은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장은 굉장히 견고한 장이다. 크게 빠지지도 않고 또 순간적으로 하루 급락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해버리는, 다시 말해서 시중의 자금이 굉장히 풍부한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자, 올라올 때 매도했다가 빠지면 매수하겠다는 이런 전략 좋습니다. 네. 참 이론적으로는 아주 퍼펙트한 전략인데 실질적인 매매를 해본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갭상승의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물론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1930, 오늘 193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1930에서 1970포인트까지 직전 고점대 라인까지 물량 소화 과정입니다. 그 당연히 어느 정도 눌림목은 예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크게 보면은 여전히 오늘도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조정은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전 세계 시장,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고 국내 시장 수급 동향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양을 건너가도록 합니다. 네. 자, 오늘 새벽 끝난 다우존스 공업지수. 와, 몇 포인트입니까? 173포인트, 1.57%가 급등하면서 11,181포인트로 11,100포인트를 또 가볍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경우도 지선 라인의 하단에 정확하게 요게 이제 지선 라인이거든요. 지선 라인의 하단에 딱 걸리고서 반등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뭐 오늘 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다시 급락으로 돌아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단의 지선 라인, 이것이 11,000포인트 라인이거든요. 11,000포인트 라인이 음봉으로 붕괴되기 전까지는 뉴욕 증시도 조정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향후 시나리오, 제가 무슨 뭐 미래를 예측하는 전인정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향후 뉴욕 증시도 한번 보면은 반등을 좀 더 이어갔다가 직전 고점대 근처에서 한번 눌림목을 받는 이런 과정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장을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점증적인 상승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리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욕 증시도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급등했던 이유가 제조업 지수가 또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는 또 제조업 지수가 별로 소비 지수에 비해서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순간적인 또 하락을 했는데, 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오히려 경제지표의 호조 속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플레이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죠?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품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주식도 상품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돈을 갖고 있기보다는 상품을 갖고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네.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 또 하나는 유동성이 풍부한 유가증권입니다. 채권을 포함해서 주식 이런 것을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여기에는 원재료, 철, 니켈, 광산 이런 광물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상품 주식에 더 많은 투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의 이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그런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그렇죠, 풍부한 유동성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서양을 한번 건너가 보죠. 대서양을 건너가 보면 유럽이죠. 자, 유럽에서 가장 강한 시장이 독일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또 신고가입니다. 유럽 증시. 어제 주초만 하더라도 아일랜드가 금방 어떻게 될 것 같더니만은 이제 아일랜드가 이제 악재가 해소됐답니다.
야,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 투자자분들 아리송할 텐데요. 그러나 주식 투자 격언해 보면 이런만이 있습니다. 이미 발표됐던 재료는 재료로서의 가치는 끝났다. 이미 유럽의 경제 위기감이 어제 오늘 난 것이 아니라 연초 작년부터 나왔던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것이 상생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추세의 이탈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 이번 장에서도 증명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일본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니케이 지수. 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 오히려 국내 시장의 상승 탄력도를 압도하는 그런 강한 모습입니다. 예, 상승, 예, 눌림목을 받는다도 이 눌림목은 진짜 이 직접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 조정은 매수의 조정이다. 다시 한번 갭상승으로, 예,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어디까지 가겠냐? 조금 더 길게 주봉으로 한번 보세요. 예, 주봉은 이게 좀 지저분하네. 그럼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네. 월봉으로 보면, 예, 월봉으로 보면 예, 자정적으로 쌍바닥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저항선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그러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얼마?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가 다음 저항선입니다. 지금 오늘 얼마입니까? 11,100엔입니다. 예, 그럼 오히려 일본의 니케이 지수 한 1000포인트 정도는 추가 상승에 폭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은 열리지 않았죠? 네. 자, 중국 증시도 완전히 도깨비 같은 시장이죠. 그러나 이것도 결국 조정은 이 지선 라인이 워낙 강력합니다. 이 라인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움직임이. 그렇다고 본다면 예, 해외 증시를 미국 시장이나 유럽, 동남아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네. 국내 시장에 상승의 걸림돌이 되는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상승했기 때문에 설사 미국 시장에 급등했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 시초가 갭상승한 이후에 당연한 눌림입니다. 예고된 악재는 그 악재로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또 예고된 조정 또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자, 그 다음 저항선 라인이 요 라인입니다. 직접 고점대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네. 요 라인이 물약대거든요. 이게 얼마입니까? 지수상으로 보면 이게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30에서 얼마? 예. 노멀하게 1970인데 노멀하게 보면 1950까지. 예. 요게 물량대입니다. 직전 고점대. 그래서 오늘 1930을 돌파하자 눌림목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눌림목을 폭은 눌림목 맞는다 하더라도 직전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건 뭐야?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정 또한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발빠른 투자자분은 오늘 고점에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지 않겠느냐?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그것이 어렵죠. 그냥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까지 이 저점이 붕괴될 조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네, 제가 이틀에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예, 하루에 무슨 큰 악재로 인해서 급락할 수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하루 만에 붕괴되지는 않는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 이제 다시 추세 이탈이니까 한번 현금화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크게 오늘 장에 조정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늘 고점에 샀다가 다시 매수하겠다는 이런 전략보다는 어떻게 오늘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을 보였는지 어제장을 한번 분석해보고 오늘장까지 그 영향력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자,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과연 어제장에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많이 했는지 한번 보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대건설을 많이 매수했네요. 이야, 악재가 돌출하자 그 악재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현대건설을 493억 원 매수하면서 매수 1위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신한지주, 한진해운,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코덱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코덱스, 그 다음에 LG전자, LG,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게 있네요.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이게 뭔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저 ETF 펀드입니다. 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게 뭘까요? 지수가 상승하면은 같이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요거와 반대는 것이 코덱스 인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ETF 펀드인데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고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지수와 연동성이 큰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ETF 펀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수하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포함해서 그동안 낙폭이 과대됐던 신한지주 그리고 일부 건설주를 그리고 일부 이제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지수를 매수했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아직 국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지수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코덱스를 많이 매수하면서 LG전자, LG,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업종 대표들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진짜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루저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이 시장의 루저주 LG전자를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 참 지독하게 매수합니다. 예. 계속 공격하는 것만 계속 공격하네요. 셀트리온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 중에 코스닥에 가장 높은 상승 탄력들을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을 71억 원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네. 다음 파트론, 서울반도체, 메디톡스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이번에 CJ 인터넷, CJ가 이 인터넷 게임 이런 것을 통합해서 6개 자회사를 통합해서 미디어 회사를 만든다고 그러죠.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 대표 주인 CJ 인터넷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CJ 오쇼핑, 네오이즈 게임즈, OCI 머티리얼즈,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옆에 규모를 보면 평상시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실적 호전주, 재무구조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별로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이런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이상무 종목하는데 대부분 너무 고가주가 많아가지고 저가주도 가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네. 고가주 하나, 저가주 하나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네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지난 수요일장에서도 언급해드렸던 종목이네요. 온미디어입니다. 네. 자, 온미디어는 개별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종목입니까? CJ 계열사입니다. CJ 계열사기 때문에 재무구조 안정성에는 전혀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앞에 CJ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6개의 계열사, 관계사를 통합하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포함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언급해드리면서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만 바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죠.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하는 업체고요. 자, 관계 계열사 6개 통합 엔터테인먼트 출범에 따른 시너지와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바닥 탈출을 하면서 직전 고점마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적정 매수가 있기 때문에 4,200원을 전환 시점에서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초가가 4,190원으로 시작했다가 4,13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4,290원인데요. 장중 4,200원을 전환 시점에서 조금 더 눌림목을 받는다면 여러분 한번 바구니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한번 보죠.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너무 많이 갔지 않느냐? 짧게 보니까 그래요.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 과학자처럼 현미경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망원경으로 하는 겁니다. 길게, 크게, 넓게 보시는 겁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자세히 보실 필요 있지만 주가를 분석할 때는 적어도 기간은 한 1년 정도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의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직전 고점 최대의 매물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4,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다는 눌림목. 그래서 제가 4,200원을 전환 시점에서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온미디어 장주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노려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좀 비싼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 한 번쯤은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그 시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장기 종목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현재 삼성전자의 보유 비율이 얼마냐? 50% 넘습니다. 네. 50%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절반은 이미 외국인 투자구들에 잠겨 있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을 포함한 그 친인척의 물량, 그리고 자사주를 빼면 유통 물량은 많아야 한 20% 남짓이 될 겁니다. 이것도 한번 탄력을 받았다면 2, 3만 원은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거죠. 세계적인 특허를 3,000개 이상을 갖고 있는 종합 가전업체, 단순한 반도체 업체가 아니라 종합 전자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삼성전자의 가치는 적어도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몇백만 원은 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이 회사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 본사를 갖고 있는 회사였다면 과연 가격이 이 정도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만큼 충분히 성장성과 내재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또 전문 경영이 이재용 상무가 전무나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젊은 체제로 한다면 내년 또 1, 4분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만 원 전환 가격대라면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화면에는 나오고 있죠? 예, 이제 시작이죠. 예,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눌림목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80만 6천 원이네요. 그죠? 80만 6천 원인데 80만 원 전환, 80만 원 초반이나 전환 시점에서 눌려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한번 80만 원을 전환 시점에서 노려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어제 옵션 만기로 해서 엄청난 충격, 그리고 금주도 어제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최대의 이슈인 또 대입 학력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주 상당히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2주간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번 주말은 이제 지수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까운 근교 산에도 한번 올라가셔서 대자연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여유로운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무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내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분석에 LG전자가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동부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은 LG전자가 올해 4, 4분기까지는 부진을 계속하겠지만 내년 1,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네. 부진을 이끌었던 휴대폰 사업 부문도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정훈 회장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현대그룹주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는데요. 어제 현정훈 회장이 고 정주영 회장의 선영을 찾아 현대건설이 글로벌 톱5로 성장하는 2020년까지 무려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제텍은 AST를 흡수합병한다는 소식에 급등세인데요. 전날 공시를 통해 제텍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LCD와 모바일 장비 제조 판매 업체인 AST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거래소는 우회 상장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입성한 한국전자인증은 상장 첫날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 공모가 1,600원보다 높은 1,8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를 기록 중인데요. 한국전자인증은 상장 전부터 공모가가 저렴해 가격 급등이 예상되긴 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지식정보 보안 산업의 업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증시가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좀 혼조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들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증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옵션 만기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는 않았지만 네네. 계속 장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조금씩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를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네. 지난 6월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채 및 통한채 투자에 대해 일부 면세를 했다가 1년 반 만에 다시 특혜를 걷어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마저도 증권사들은 좋게 봤는데요. 대우증권은 채권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중국의 긴축 우려와 아일랜드 위기를 빌미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경기는 다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고 아일랜드 위기도 잘 해결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번 단기 과열이 과거 역사적 과열에 비해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회복 과정도 과거에 비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위험은 피해가야겠죠. 삼성증권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조언하는데요. 가령 중국 관련주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IT와 정유업종을 중심으로 미국 소비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경기 민감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말을 앞둔 배당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대신증권은 중국 관련주도 차별화해서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데요. 네네. 지금까지는 중국의 내수를 바라보는 소비 관련주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철강이나 기계와 같은 투자 관련주의 비중을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앞으로 긴축을 하더라도 신규 투자는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가 이어집니다. 전화,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 흐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한화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주가 흐름이 상당히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2% 소폭 오르면서 34,250원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로는 34,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매수가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로는 4만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2,000원 선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서정함 대리께서 말씀해주신 세 종목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KB케미칼 그리고 카프로, SK에너지 이렇게 화학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KB케미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로 17,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0.6% 오르면서 16,8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권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권역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폴리에스터 호조로 최대 수혜를 입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로 2만원 선, 손절가는 13,5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카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로는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주가 흐름 최근 들어서 좋게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흐름도 양호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0.2% 오르면서 18,75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매수가로 18,500원 선이니까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권역입니다. 목표가는 22,000원입니다. 네, SK에너지 하면 말이 필요 없는 화학 기업입니다.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여전히 좋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5% 오르면서 174,00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매수가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는 20만원입니다. 네,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양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937, 지금 40선을 향해서도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괜찮아요. 네,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어떤 힘이 좀 좋고요. 네. 그리고 어제 반등은 참 의미 있는 반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등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좀 더 안정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큰 폭의 상승에 오늘 아침에는 지금 흐름은 견조하고요. 미국 시장이 어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다우지수가 좀 상승했고요. 시장은 당분간 조정보다는 좀 상승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조정보다는 상승 쪽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연결된 전화부터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일 이화에. 한일 이화요. 예. 얼마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난 4월 1일 날, 네. 5,850분에 한 40%를 샀어요. 네.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네. 예, 9월 13일 날 반을 매매를 하고 지금 한 20% 정도 남아있는데, 네네. 그게 요즘 와서 자꾸 내려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수익이신데 그 수익이 좀 줄어드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지금 차트 제가 보고 있는데 많이 내려왔네요, 최근.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일리아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이 한 20% 정도 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뭐 한일 이화는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어제 보면은 어제 그 기관이나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반면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결국은 기관들이 좀 받아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일 이화는 이제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 구간에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 이화 같은 경우는 지금 7,000원대 회복이 참 중요하고요. 7,000원대 회복한다면은 뭐 8,000원대에서 좀 지난번에 한 9,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일부 물량 차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도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000원대 돌파하면은 8,000원, 9,000원대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지나서 한 12월경 되면은 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회복하지 않겠나. 물론 저 정도 거치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름 구간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다른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네, 차이나 그레이트요. 차이나 그레이트요. 네.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2,700원이고요. 네. 40%인데, 단기 하락을 해서, 네. 예, 단기적으로 한번 단타로 들어갔다 지금 물렸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지금 한 번에 40%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분 네. 좀 울가격에 샀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두 번에 산 거예요. 네, 두 번에 나눠서 사셨는데 평균가가 2,700원 정도 되신다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0%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많이 내려왔네요.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차이나 그레이트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뭐 차이나 그레이드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대주주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물량이 작년에 한 10만 주 정도 나왔고요. 최대 주주 물량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종목은 좀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는데 사실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사실 2,700원대 같으면 재매수를 하신 것 같으면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매수 관점이 아니고요.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그 투자자님들이 매수를 하실 때 급락하는 시점에는 일단은 매수를 좀 금지해 주시고 네. 지금은 좀 밑에서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 빠져나오시는 구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2,700원 정도에 돌파를 한다면은 2,600원 구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2,600원 구간만 돌파한다면 2,700원은 뭐 얼마 안 되니까 2,7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내년까지 보시면은 뭐 3,000원대 이상까지 보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종목 자체가 종목에 따라서 특히 중국 관련주들은 중국 내수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긴축 정책을 할 것이다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얼마 전에 좀 찍었던 2,200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목표가는 2,700원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매수 가격 정도 수준으로 주셨습니다. 좀 무리하게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저희가 차이나 그레이트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좀 낙폭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저희가 좀 해볼 텐데요. 보내주신 분께서 매수하신 종목이 현대건설입니다. 65,7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8388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낙폭이 좀 컸죠, 그동안?
현대건설 오늘 같은 경우는 1.6% 오르면서 6만 80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10%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실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M&A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고요. 그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건설은 펀더멘탈을 아주 뭐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한다 5,500억 정도, 5,400 정도의 어떤 인수 의향서를 적었는데요. 지금 이제 현대건설의 우선 대상자가 현대그룹입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에서 됐다면은 주가는 폭등했겠죠. 그래서 자 현대건설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후반기 어떤 인수를 한다면은 M&A 한다면은 어떻게 지금 현대건설 할 것인가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흐름은 그렇게 괜찮습니다. 급락 이후에 밑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기관들은 많이 어떤 물량을 내놨지만 외국인들이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은 좀 기대하시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보면은 6만 원 이탈했다가 바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우리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6만 5천 원대인데 6만 5천 원대 뭐 바로 위에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6만 5천 원 돌파해서 7만 원 정도 올라온다면 여기서는 분할적으로 차익실 하시면서 올라가시고요. 자 일단은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얼마 전에 좀 빠졌던 5만 4천 원, 5만 5천 원 구간에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만약에 비중이 많지 않다면 여기서는 손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10%예요. 그래 10% 같으면은 네. 좀 가지고 계시면서 얼마 전에 이제 조금 하락했던 부분에서 네. 지지가 나온다면 쉽게 말하면 좀 빠졌다가 지지가 나온다면 5만 5천 원, 5만 4천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제 뭐 10%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여기서 이탈해서 힘이 없다면은 여기서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희 동양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양기전이요.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죠? 예, 5,500원에요. 60%요. 5,500원에 60% 예.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예, 예. 매수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아요. 예, 저 오래돼가지고요. 네네. 그 따라붙고 해가지고 단가를 낮췄어요. 비중도 많으신데 일단 수익이 거의 매수하신 가격에서 곱하기 2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언제쯤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요, 이게 실적이 좋아가지고, 네네. 장기적으로 한 2,300, 400 간다니까 그때까지 하면 한 2만 원까지 보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번 그러고 좀 궁금해가지고요. 참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이 좀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동양기전 선택을 하셨어요? 그전부터요, 그게 실적이 좋다고 막 얘기 듣고, 했어요. 주위에서가 좀 네. 얘기해가지고, 증권사에서도 좋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네. 기업 내용도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기업 내용은 굴착기라든가, 자동차 부품인데, 중국에서 굉장히, 오히려 회사에다가, 네네. 물건을 대달라고 그런다리고, 또, 어저께 GM이 또 다시 아유. 부활하는 바람에, 네네. GM에다가도 옛날에 납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봤어요. 아주 이렇게 그 종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한데 다른 분들께서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양기전 지금부터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얼마에 네.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요. 네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제가 네. 많이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네.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이렇게 또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더 즐거운데요. 수익이 나고 계세요. 얼마에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살펴드리죠. 네, 지금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하락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어제 아래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상승 구간에 있고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100% 정도, 100% 이상의 수익이 나셨고 사실은 100% 개인들이 100% 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오래 가지고 계셨고 100% 일단 수익 나신 거, 100% 이상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 자, 이 종목은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수가 2,000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찍었던 13,000원 구간이 있습니다. 13,000원 구간 돌파한다면은 15,000원 정도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차익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동양기전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급등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점입니다. 13,000원 돌파하면요. 13,000원 돌파해서 15,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차익실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양기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문자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M인데요. SM을 17,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SM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수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은 원래 사실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거의 뭐 지금 주가는 거의 뭐 6,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6,000원대면 거의 한 300% 이상 올랐던 종목인데요. 지금 흐름은 조정을 받고 조금 어떤 흐름에서는 조금 16,500원 이탈하면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지금 흐름은 좋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 부분이 조금 하락했던 부분을 갖다가 오늘 갭을 좀 메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21,000원 선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자. 그리고 이제 21,000원을 돌파한다면은 나머지 22,000원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지금 손실보다는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21,000원에서 좀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구간 22,000원, 21,000원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드리면은 16,000원 구간에서는 16,0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손절을 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가까지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SM 저희가 짚어봤고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한국타이어요. 한국타이어 갖고 계신다고요?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매수 가격은 3만원. 네, 3만 원에 매수하셨고 30%예. 3만 원에 40%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3만 원에 40% 한국타이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손실이신데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한 2주 됐습니다. 예, 한 2주 정도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요즘 보니까, 맨날 계단식으로 이제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 같은데, 네네. 기간이 별로 관심이 없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좀 간간히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한국타이어 지금부터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네, 뭐 한국타이어는 원재료값 상승에 대한 실적 부진이 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밸류에이션은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타이어 주가에 좀 반영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은 부분에서 얼마 전에 보면은 33,000 돌파해서 34,150원 찍고 좀 조정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구간 좀 거치면서 오늘은 약세 흐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시청장 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3만 원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일단은 손절가는 28,000원 정도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목표가는 연말 지나서 내년 초까지 본다면은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이 제가 왜 28,000원을 이탈하면은 좀 손절을 해야 된다면은 28,000원 이탈한다면은 조정폭이 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폭이 25,000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0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죠. 33,000원, 34,000원 구간에서 올라온다면은 여기서는 일부 차익 실현, 나머지 구간은 내년 정도 보시면서 일단 38,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구체적인 전략 말씀 들어봤고요.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보내주셨네요. 41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유비코스를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8,500원입니다. 비중 5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잠을 참
못 주무신다고 하네요. 그동안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 하시는데 유비쿼스가 어떤 회사이며 그리고 또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좀 가져가면 좋을지 그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유비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손실이 있으신 편이거든요. 네, 뭐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입니다. 네. 유비쿼스 같은 경우는 자 조금 주가의 흐름은 아주 지금 지지부진하다. 어제 좀 반등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도 뭐 주가는 그렇게까지 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자 유비쿼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지금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리는 상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가의 반등의 힘에서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흘렀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오늘 흐름, 좀 안 좋지만은 어제 보면은, 어제 좀 반등이 있었고, 7,100원대에 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7,100원대 지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7,000원대 이탈한다면 여기서 손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등평선 자리들이 조금씩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은 기관들은 좀 많이 돌았고요. 81,700주 정도 돌았고 외국인들은 물량이 많이 안 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8,000원 돌파하면요.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8,800원 정도 돌파한다면 9,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선은 7,00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7,100원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벌써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 문자 남겨주셨네요. 0081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1,760원에 매수하셨고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서희건설 오늘 오르고 있기는 한데 좀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희건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완전 줄어버렸죠.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말이 거래량이 쪼그라들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주가는 조금씩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하락하면서 거의 뭐 1,3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1,3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1,400원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은 조금씩 반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반등권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800원 선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여기가 좀 이탈하면 1,200원 이탈하면 위험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중 축소 내지 손절의 어떤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희건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 0.2% 오르면서 1932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16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3원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131원 5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